그럽니다. 이 답지를 보니까 난 알겠어. 그러죠. 세상에 답지를 보고서 모르는 학생이 있나요? 다 압니다. 다 알죠? 근데 실수라 그럽니다. 뭐냐? 수학의 조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겁니다. 계산의 실수. 요즘 학생들이 덧셈 떼셈을 못해서 틀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고등학생이 그것도. 그거는 좀 심각하죠, 그죠? 자, 수학 문제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수행할 때 가장 많은 거죠.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유제. 최소한 유제까지는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 유제까지 문제를 풀어주면 우리가 등급은 5등급이 나옵니다. 5등급. 중간입니다. 여러분들이 5등급이라고 하면 공부를 못한다 생각하죠? 5등급이면 보통입니다. 보통 학생이 5등급을 받습니다. 그죠? 1등급부터 10등급, 9등급까지 한다면 보통입니다. 그러면 몇 등급이죠? 5등급입니다. 그럼 나는 남들만큼 공부를 해? 그러면 5등급입니다. 5등급? 그죠? 나는 남들만큼 공부를 해?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몇 명이냐면 35명입니다. 한 반에 선행을 만약에 한 15명 정도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 그죠? 우리 반 친구들이 15명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성적은 16등입니다. 그죠? 16등입니다. 항상 여러분 생각해봅니다. 5등을 받는 학생들은 1등을 받는 학생들을 이해를 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쟤는 왜 공부를 하고 한 날 계속 공부만 하고 있지? 쟤는 좀 이상해. 성격이 더러워. 막 그러죠. 정상인데 성격이 이상해. 막 그럽니다. 응? 그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1등급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창시절 때만큼은 좀 성격이 이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 가면 바뀝니다.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춘기가 언제 오느냐? 대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인 성숙은 저절로 합니다. 근데 수학적 성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n 플러스 2는 60.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걸 우리는 이제 수학적인 방식, 3차 방식을 풀어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열심히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학생들은 끼워 맞추기식입니다. n 플러스 1, n 플러스 3, 4, 5. 잘 끼워 맞추죠?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푸는 방식은 위에 있는 대로 푼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쓸 땐 직관적인 사고방식이 이런 단순 계산에서는 빨리 푸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이게 내접한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게 보통 문제고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는 학생이 있죠. 그러면 3이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것이 바로 이제 직관적인 사고방식이라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푸는 학생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인원은 개차 수열입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수학 싫어하는 수열이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막 푸는 학생이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입니다. 근데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푸는 학생들은 중학생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창의성이죠. 딱 보고 어떻게 빨리 풀 것인가를 알아채는 학생이죠.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학생들도 마찬가지 노력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반복적인 학습으로 인해서 충분히 내신 1등급까지는 가능하죠. 수능 1등급도 가능합니다. 자, 직관적 문제풀이입니다. 이미지 문제를 우리가 뚫려는데 사고력과 창의력, 흥미를 유발하는 게 바로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중학교 도형 문제 풀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중학교 도형 문제를 싫어합니다. 특히 중학교 도형 문제는 고등학교 때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학생들이 선행한다는 말은 뭐냐? 열심히 무슨 문제가 풀죠? 계산만 풀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 열심히 계산 문제 풀고 있죠? 이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계산 문제만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적 분리 추상적인 수학 체계입니다. 제가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파트는 미분적 분이라고 합니다. 왜 미분적 분이 생각나냐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분적 분이 새로운 내용이라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창의적 사고력을 끄잡아내야 됩니다. 난이도 문제를 해결되는 게 바로 3단계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수학이 재밌다, 어려운 문제 스스로 해결한다, 새로운 문제를 찾는다. 이거는 좀 그렇죠? 이거는 좀 수학과로 갈 학생들입니다. 이 수학과로 갈 학생들이 수학이 재밌다, 어려운데 일반 학생들은 수학이 재밌을 리가 없습니다. 복잡하죠? 근데 2학이면 부모들은 수학이 재밌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방식대로 유도를 해줘야만 수학에 그나마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학부모들도 수학을 싫어하는데 우리 애가 수학을 재밌어 할까요? 절대로 재밌지 않습니다. 자, 적은 문제는 수학 실력을 향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서 어떻게 수학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이죠.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창조성과 응용성을 유사한 문제를 많이 푼다는 말은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공부할 때 그런 말이죠. 엄마 나 이번에 학원에서 참고서를 3권 풀었어, 4권 풀었어 막 자랑합니다. 그죠? 근데 왜 성적은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 이거? 쉬운 문제만 풀었다는 겁니다. 쉬운 문제. 계산이 주는 쉬운 문제.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는 그나마 그래도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00점이냐 90점이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하는 점은 난이도에서 갈라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이 있으면 근육하고 주먹이 있습니다. 근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직관적, 창의적 사고력입니다. 우리가 팔이 근육이 튼튼해야만 주먹이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직관적 창의력을 해서 고등학교에 가야만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왜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죠? 보통 학생이 됩니다. 중학교 때 1, 2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1, 2등급을 못 받습니다. 왜 그렇죠? 보통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중학교 때 1,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1, 2등급을 받더라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유는 재수생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재수생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응용 문제를 잘 풀어야만 한다는 거죠. 재수생들은 이미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응용 문제를 재수할 동안 열심히 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문제, 개념지를 풀고 직감과 논리를 세워주고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 이거는 이 책에 나온 건데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기하. 고등학교 이미지 풀이, 수학의 도형, 함수를 통해서 논리적 사고를 이미지를 시켜서 창조적 직관을 본다. 말이 상당히 어렵죠?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네, 뒷부분 와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경시대의 문제도 뭐냐? 보조선을 잘 그려야 됩니다. 보조선.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잘 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단어만 보고 보조수는 어떻게 끌지를 알 수 있느냐. 이거는 바로 유사한 문제라는 거죠. 이 도형 파트에서는 유사한 문제만 매일 풀어도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예시 이미지 수학인데,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요게 2등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꺼주는 것이 이제 도형 파트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도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관적 창의력, 보조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개념을 합동이라는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체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을 잘해야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시간 속력 문제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반드시 단위를 맞춰야 됩니다. 단위를 맞추지 않고 문제 푸는 학생 있죠. 그 다음에 조건을 활용을 잘 해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속력이라면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끝까지 안 읽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다가 줄을 꺼주고 줄을 꺼주고 줄을 꺼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문제 풀 때 질문할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경 지식,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과 이 문제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창의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번에 보면 같은 유형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만난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학부모들 좀 싫어하죠. 엄마 아빠 만난다니까 좀 싫어해서 그래서 넣었습니다. 30분 후에 엄마가 먼저 집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엄마 아빠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바로 이미지 수학의 한 분야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다 세워줘야 됩니다. 엄마 이동거리와 아빠 이동거리. 왜? 만났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갖도록 해야 되고, 수학 풀이의 단계별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학원에서 마찬가지 암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외워야 되느냐? 이걸 알아놔야만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계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주기적인 복습입니다. 이게 헤밍하우스 복습인데 항상 복습을 꼬박꼬박 해줘야 됩니다. 4차까지 복습을 해야만 장기 기억을 넘어갑니다. 이 내용은 공부의 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주기적인 복습은 기본 개념 문제를 풀고 유형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유형. 그 다음에 심화. 심화전에 있는 게 준심화죠. 심화까지 풀어준다는 게 이게 바로 ABC에서 B단계까지 푼다는 겁니다. 응용 문제가 완전 전부 다 푸는 게 C단계. C단계가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뭐죠?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수능 기출문제까지 풀어줘야만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행할 때 A, B 1인식 풀죠.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계속 풉니다. 이게 선행입니다. A, B, A, B 풀다가 그 다음 풀 때는 뭐죠? A, B 오답을 체크하고 C단계까지 풀어야 됩니다. C. 근데 선행을 하면서 C단계까지 풀 수는 없죠. 두 번째 선행할 때 C단계까지 풀어야 되고, 이 C단계까지 풀 때는 바로 학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받아야만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 반드시 복습은 언제냐? 타이밍입니다. 언제 복습할 때 중요한가? 1분이 지금 당장 복습하는 1분이
내일 공부하면 1시간과 같습니다. 자, 수학 문제를 풀고 나면 오답을 확인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나다라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푼다는 건 대단한 학생입니다.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인데 전반적으로 문제 확인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자, 채점하면서 답을 체크하는 사람이 있죠. 채점을 하면서 답이 체크하지 말고 문화듯이 1번, 2번, 3번, 4번, 5번만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실수해서 질문을 잘못 이해를 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럴 때는 수학 교과서를 다시 복습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를 오다, 계산 실수죠. 이런 계산 실수나 문제의 조건은 바로 뭐냐? 시간 관리 방법.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학생들이 이겁니다. 우리가 빨리 풀어야 됩니다. 스피드 있게.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줄을 꽂아야 됩니다. 예, 끝났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좀 하십시오. 제가 50분에 끝내달라 그래서 여기 시간 맞춘다 그래가지고 빨리 좀 달려왔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네. 네, 질문하세요. 네? 그러니까 방학 때는 선행을 해야죠. 방학 때는 선행하다가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 때는 당해 학년에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죠. 됐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김정환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학생, 아까 질문 뭐였죠? 선행이 중요하냐, 심화가 중요하냐? 네? 그거였었나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무조건 중요합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하나 있어서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은품 추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런 시험을 냈대요. 병력이 비슷한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른다면 누가 승리할까? 논하시오. 이게 질문이었답니다. 3등으로 뽑힌 답안은 이렇게 답안을 쓴 학생들이었대요. 병력이 비슷하다면 무기의 최신화, 지역을 선점한 누군가 우위 선점을 한 그 지리적인 개념에서 우위 선점을 한 쪽이 승리한다. 이렇게 답변한 친구들은 3등을 줬대요. 2등을 줬던 그 답안은 이런 답안이었답니다. 병력이 비슷하다면 결국에는 장수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장수의 스토리와 스펙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는 좌우된다. 이렇게 2등 답변이 냈대요. 근데 1등 답변은 이런 답변을 쓴 친구가 1등이었답니다. 마지막 5분을 버티는 쪽이 무조건 승리한다. 이 답안을 쓴 친구가 바로 나폴레옹이었답니다. 예. 수학은 지금 방금 우리 박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수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1차원적이지만 그 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파악한 후에는 바로 사고적인 측면과 창의적인 측면들이 계속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수학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우리가 수학과가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인기 없는 과로 전락이 되어 있지만 사실 미국의 스탠포드나 예일이나 MIT 쪽의 이 학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수학학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무슨 뭐 이렇게 유명한 그 대기업 있죠? 글로벌 기업들. 그쪽 기업들이 항상 1순위로 먼저 선점해서 예약해 놓는, 장학금 줘가면서 돈 주면서 공부시키는 학생들이 무조건 수학과 아이들이에요. 수학과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존중받는 사회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확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마지막은 우리 준비한 우리 크레마 수학학원
우리 원장님께서 준비해주신 사은품 추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면 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원장님을 모시고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3회 무료 수강권과 레벨 테스트 수강권이 있습니다.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퇴장하시면서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하나씩 나눠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차량 가져오신 분들은 그 주차 그거 뭐죠? 주차권도 그 바깥에 있으니까 그것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독도 교과서라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과서를 한 부씩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크레마 수학학원 원장님께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5명을 뽑아 주십시오. 자, 선택되신 분들은 나와주셔야 돼요. 네. 5개. 네. 153번, 154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179번, 180번, 마지막 한 명, 102번.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154, 153, 179, 180, 102번. 예. 초등부 하나씩. 예. 네. 중등부? 네. 초등부? 한 분이 안 나오셨는데. 자, 중등부는 둘이 8분을 추천해 드릴게요. 중등부 8분 해주십시오. 예, 다 드릴 거예요. 152번, 152번, 131번, 160번, 115번, 103번, 108번, 163번, 178번. 자, 중등부 하나씩 좀 요거 좀 나눠주시고요. 자, 마지막 고등부 둘리 7명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남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등부 독도 교과서를 둘리 7분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7분. 155번, 122번, 124번, 165번, 116번,